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요걸 X제 줘볼게요. X제. 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팔려는 자들, 만들어 팔려는 자를 이제 공급자 해주면 되겠네요. 공급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수요, 공급이 있다면 어쨌거나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아파트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림 아파트 가격일 겁니다. 이거 외에도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삼성 아파트의 가격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은 자,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을 딱 쪼개 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가격, 이쪽을 수량 이렇게 준다면 갑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은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한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는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이거를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요인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죠.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자, 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리고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역 전체가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자 측면에서 저기다 판매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대림 아파트의 가격이라든가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자,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을 쪼개 본 다음에 자, 얘와 얘 간의 관계 있죠.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대림 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대림 입장에서 가격 수량이 있다면 이때 이 회사는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30동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요 50동 정도를 지을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는 아파트 공급하려는 회사가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의 공급 곡선을 모조리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나머지 요인들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 다음에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입니다. 시장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들의 그 기술 같은 게 향상되면 이게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서 만약에 사람들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량도 증가한다. 이런 걸 좀 공부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거 나눠드린 프린트물 저기 있는데 자,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테마 1에 2번 볼게요. 테마 1에 2번. 자, 지대 수입이라든가 실물 자산, 도시 인구, 아파트 생산량, 가계 소득, 주택 재고, 위 모두는 유량 변수에 해당된다. 맞나 확인해 볼게요. 먼저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달간인지 1년간인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 실물 자산은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도시 인구는 오늘 현재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요 저량 변수고, 아파트 생산량은요 작년 1년 동안의 생산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유량 변수고, 자 소득은 월급인지 연봉인지 분명히 해줘야죠. 이거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재고량 할 때는 오늘 현재의 존재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저량 변수. 그래서 유량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요 기억과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 요 정도 답하시면 됩니다. 밑에 테마 1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 모드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부동산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자, 맞나 확인해 볼게요. 그 니은번의 인구 변화라든가 디귿번의 소득 변화, 리을번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미음번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기억번에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 변화 있죠? 요거는 수요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다 해줘야 됩니다.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요거는 잠시 하기로 하고,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오비 맥주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이트 맥주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박구호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오비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오비는 안 사려고 하고 하이트를 더 사려고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박구호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다. 대체제 간에는 항상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로. 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제한은 커피고, 주변에는 다른 제한은 프림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은 함께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커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커피 사려고 안 사려고요? 안 사죠? 그럼 프림도 덩달아, 프림도 필요 없죠?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보완제 간에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소비량이 어떻게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인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얘기는요 이철이가 있다. 제 이름을 아시나요? 그러면 조인성과 이철이는 아무래도 이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얘를 소비하나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 없잖아요. 예? 물론 제가 키가 약간 작긴 하지만 얼굴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삐까삐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싸게 먹히는 소비예요. 비싸게 먹히는. 조인성 같은 애들은 좀 밥 사더라도 한 몇십만 원짜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원 이하짜리만 사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싸게 먹힌 놈을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구입하려고.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철이가 있는데 이렇게, 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하나 딸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를 선택하게 되면 제 밑에 있는 아들도 딸려서 오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예, 좀 괜히 했나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가족. 자, 어쨌거나 대체제 간에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소비량이. 보완제는요 같이 움직인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2번 볼게요.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으면,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하면 얘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B 부동산, C 부동산도 수요량이 막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했대요. 증가했고, C 부동산은요, 자, 이 5% 감소했답니다. 감소했대요. 그러면 A하고 B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는 대체제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A하고 C는요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보완제 관계가 있다 해줘야 됩니다. 보완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테마 3을 보겠습니다. 테마 3, 공급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3번에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 전체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줄 돈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 수익이 감소돼요? 증가돼요? 증가되는 요인이 된다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테마 4를 볼게요.
테마4 2번에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그러면 임금 같은 게 올라가면 건설업자 노동자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네요.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위 모두는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자, 볼게요. 1번에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 우측으로 갑니다. 2번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공급이 우측으로 갑니다. 4번에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 원가가 절감됐다. 이것도 공급이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5번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했다. 이것도 공급 우측. 그럼 정답이 3번인데 어쨌거나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파트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도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 공급이 감소되는 겁니다. 둘 다 좌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인데 문제는 3번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올랐다고 했죠. 그럼 담보대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입장에서 딱 집어서 담보대출 이자율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금리는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뭐만요? 담보대출 이자율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딱 집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올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가 좌측으로 하는 요인입니다. 뭐가 좌측이라고요? 수요가 좌측으로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5를 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자,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자, P0, Q0. 그러면 만약에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가정해보자. 받고 소비에도 차이가 없다면 대체제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그 대신 단독은 이제 더 살려고 하겠네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아파트와 테마 5의 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항상 요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4번 볼게요.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자 그러니까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이다. 이걸 뭐 작년이고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아파트 공급 함수는 QS는 2P랍니다. QS는 2P래요. 그리고 T 시점에서 수요 함수는요. QD는 900-P랍니다. 900-P고 그 다음에 수요가 변하는 바람에 QD가 1500-P로 변했답니다. QD가 얼마라고요? 1500-P다. 그리고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대로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해주면 그러면 미지수인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900-P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됩니다. 3P는 900이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는 무조건 900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뭐라고요? 900을 3으로 나누면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 나옵니다. 그리고 이 300일 때의 수요량과 300일 때의 공급량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30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 되겠네요. 균형량은 얼마라고요? 600이다. 이렇게. 자, 근데 사람들의 소득 같은 게 변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2P는 얼마라고요? 1500-P다. 그러면 넘어가면 3P가 되겠네요. 3P는 얼마라고요?
1,50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균형 가격은요 1,500을 3으로 나누니까 500이 되겠네요. 500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500 2 곱하기 500 하면 1000이 되겠네요. Q는 얼마라고요? 1000이다. 자, 그러면 가격은 200원 올랐고 균형량은요 400개가 증가했네요. 400개.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뒤에 해설에 있으니까 자, 이거 하시고 이거 지울게요. 뒤에 해설에 있으니까 지워도 되죠? 자,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하다 보면 암산으로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암산. 딱 부르는 순간 암산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적게 변할 수 있죠. 예, 이런 걸요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성. 자, 이때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해집니다.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요게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전 시간에 했을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했고, 자, 오늘은 요거를 할 겁니다. 요거하고 나머지 요거를 할 건데 이렇게 자, 어쨌거나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맨 첫 번째는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얘는요, 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척도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영어로는 이제 elasticity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뜻입니다. demand 해주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냥 액면가로 계산하면 부동산끼리 비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백분율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할 때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요거를 어떤 형태로 측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형태로 측정해보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자,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예외가 없는 한은 100%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그런 얘기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마이너스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절대값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한 다음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부호 무시하시고 한 90%를 줄이려고 한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자, 그러면 90을 10으로 하니까 9죠? 1보다 크네요.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얘는 한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은 10으로 나누니까 0.1이죠? 0.1보다 작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도 딱 10%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럼 1이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자,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은요 탄력적, 작으면요 비탄력적, 똑같으면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그림 형태 한 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놈 딱 한 다음에 얘는요 콜라 해줄게요. 콜라. 얘는요 쌀이다. 자, 가격, 소비량, 가격, 소비량 이렇게 하는데 아까까지는 그냥 수요 곡선을 대충 이게 45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형태로 그려져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건 상당히 이게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콜라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콜라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자, 콜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너랑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나눈 거 아닙니까?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쌀이 주식이죠. 그러니까 삼시세끼 항상 쌀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쌀을 대체할 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죠. 얼마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싸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공곡선이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원룸이라고 치자. 이게 뭐가 있다고요? 원룸이 딱 있으면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고요? 이런 걸 탄력적이다. 이런 수요곡선을 뭐라고요? 탄력적인 수요곡선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이다. 그리고 이걸 굳이 숫자를 동원한다면 얘는 한 10% 증가하면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세입자들의 수요곡선이 여기 있는 원룸 있죠. 원룸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고, 이런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는요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공급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 됩니다. 근데 임대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리니까 임대 수입이 팍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임대를 올리니까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다 나가니까 임대수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소비 행태가 이렇게 그릴 때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올려봐야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여기 써 있잖아요.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곡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그럼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 됩니다. 근데 임대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팍 늘어났네요. 팍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남았으니까 임대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4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볼게요. 우리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걸 대체할 만자는 뭐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대체재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 더 탄력적이 아니라 더 비탄력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더 비탄력적.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주택인데 얘는 단기라고 해보자. 그리고요 얘는요 장기라고 해보자. 자,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데 시간이 꽤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돈 모으는데도 걸리고. 그러니까 당장은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요? 대출 좀 끼고 아파트 살 사람이 그만큼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에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 가냐면 6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 된다 해줘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린벨트대에 있는 토지이고 얘는요 일반적인 토지다. 자,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7번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큰 거죠.
얘는요 비탄력적인요 1보다 작은 거니까 작고 커진다 아니면 탄력적이 된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 9번 볼게요. 9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을 경우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임대 수입 팍 늘어나죠? 맞죠? 이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을 경우에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나 요거는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도 암기하세요. 자 비비래랍니다. 비비래. 뭐라고요? 비비래. 비빔밥 같은 거는 비벼야 돼, 안 비벼야 돼? 비벼야 되죠? 비비래. 그러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 비례합니다. 임대 수입이.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임대를 올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하죠? 임대를 내리면요 임대 수입이 감소하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비비래.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혼자만 웃기네요. 자 그 다음에 테마 7은 자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4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자 이런 걸요 완전 비탄력적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봐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얘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만 올라갔죠. 가격만 올라갔다.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균형량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상승합니다.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4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격만 상승한다. 뭐만 상승한다고요? 가격만 상승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그 노트 보겠습니다. 노트에 자 전 시간에 못한 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그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강의 노트 29페이지에 자, 맨 아래 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교재는 140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40페이지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테마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elasticity supply 이런 걸 써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까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근데 자 공급량 그게 아닙니다. 공급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도 감소하니까 항상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항상 뭐라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아예 앞에다 또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됐든 얘가 됐든 일단은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요거 하시고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움직인다.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한 8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80을 10으로 나누니까 8이죠. 8은 1보다 크네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이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럼 2를 10으로 나누니까 0.2죠. 그러니까 상당히 2니까 0.2죠. 1보다 작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이런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걸요
탄력적이다. 작은 걸요 비탄력적. 똑같은 걸요 단위 탄력적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형태.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한 놈. 그 다음에요 여기 저거 맞춰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한 놈. 그 다음에 두 놈. 자, 요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격, 그 다음에 공급량, 가격, 공급량이 있다면, 자, 아까까지는 뭐 공국선을 대충 45도게 그렸는데 이러한 지역은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짓고 싶죠. 근데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늘어났죠. 약간 올라갔네, 약간 늘어났네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걸요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해줍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그러면 이 숫자를 동원한다면 얘는 가격이 한 10% 올라가니까 한 80%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 10% 올라가니까 2%만 늘리려고 하죠. 0.2니까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소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볼게요. 극단적인 경우. 그림 한 5개 정도 그려볼게요. 하나, 2개, 3개, 4개, 5개. 자, 이번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아예 그냥 거의 수평에 가깝게 그려볼게요. 수평에 가깝게 그리게 되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죠. 그러면 아예 그냥 수평으로 그려볼게요. 수평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가격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눈곱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거꾸로 한다면 눈곱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다.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게 거의 한 수직에 가깝게 그려볼게요. 자, 이 거꾸로 왜 자꾸 이래? 자, 수직에 가깝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도 거의 안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직의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죠. 근데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탄력적인 경우는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하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요걸 원점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 증명하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100분율로 계산할 때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아집니다. 이걸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단위. 그러면 얘와 얘 정도는 이게 가격축이다. 가격축의 절편을 두고 출발하는 이러한 형태. 이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얘와 얘 정도는 요 정도 형태로 해줄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요거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직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수평의 형태를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리고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경우를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 기울기는 항상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그럼 밑변분의 높이, 이걸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하면요 밑변분의 높이, 이걸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1이고 10이라면 1분의 1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1이고 10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크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하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부터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자, 이렇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그럼 기울기는요? 큽니다. 반대로 탄력적일 경우는요? 기울기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기울기는 뭐라고요? 작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기울기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기울기는 크다.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기울기는요? 작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그 박스 볼게요. 박스 30페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인허가 받기가 용이할 경우는요?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용도를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하답니다. 여기는요, 용도를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하지가 않답니다. 그러면 택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뭐 공법상 규제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형 지세도 뭐 산 같은 거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늘량 늘릴 수 있겠네요. 근데 자, 가격이 올라가면 택지를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고 싶은데 용도 전환이 힘들다는 얘기죠. 공법상 규제가 너무 많거나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바꾸는 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요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어선이 있고 여기는요 유조선이 있다. 그러면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울산에 아니면 뭐가 있어요? 저기에 거제도 이런 데 가면 대우조선해양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얘네들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거나 배 만드는 회사에서 이 어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자, 유조선에 비해서는 작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한 달에. 근데 유조선 덩치가 커요, 작아요? 그죠?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그럼 똑같이 1년 후 잡아요. 측정을 몇 년이라고요? 1년 후 잡는다면 어선 가격이 오르면 한 1년에 12대 늘릴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유조선 가격이 오르면 한 대밖에 못 늘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길수록요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늘리고 싶은데 한 1년 정도로 잡아요. 1년. 얘는요 한 3년 정도로 잡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건 쉽지만 않겠죠.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년이라면 장기라면 많으나 늘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누가 좋아하냐면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도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둘 다 1년 후 잡아요. 몇 년이라고요? 1년 후 잡는다면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재고 주택 공급이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걸요 기존 주택의 공급이다, 재고 공급이라 하는데 둘 다 1년 후 잡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1년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 힘들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걸 파는 것은 그냥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기존 주택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학습 효과 때문에 생산 기술이 막 부쩍부쩍 향상되거나 아니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점점 하락한답니다. 대량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기술이 상대적으로 맨날 답보 상태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단위당 생산 요소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많이 못 늘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알아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해주는데, 요거는 일라티시티 인컴 이렇게 해줄게요. 인컴이라는 것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줍니다. 일라티시티 XY 이런 걸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소득이 100만원에서 130만원 올랐다. 그럼 30% 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재화는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얘들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는 부호는 무시하세요. 뭔 무시하라고요? 일단 부호는 무시했다가 얘는 나중에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냐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나중에 그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마세요. 뭐 무시하지 말라고요? 부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 금방 알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석유 같은 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탄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석유 같은 걸 뭐라고요? 이거를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정상제. 그 다음에 연탄 같은 거는요, 열등제다 이렇게 해볼게요. 열등제. 그러면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도 증가시킨 자죠. 항상 플러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뭘 하라고요? 플러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0보다 크다.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소득이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은 형태. 자,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일단 부호는 무시했다가 나중에 계산한 결과가,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자를 뭐라고요? 정상제. 오히려 감소시키는 자를요, 열등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볼게요. 이 소금 같은 거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을 한 수저 넣던 걸 10수저 넣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변화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을 뭘로 만화도 0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거를 중간제다 해줍니다. 문제라고요? 중간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삼성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바람에, 자, 해당 재화인 대림아파트의 뭐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대림을 소비할까? 그 다음에요, 뭐 삼성 아파트를 소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 그 둘 다 어떤 걸 이용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있고 별다른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제안은 오비 맥주고, 주변에 있는 다른 제안은 하이트 맥주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오비하고 하이트 같은 걸 뭐라고요? 대체제다. 몇 번 했지만 무슨 제라고요? 대체제다. 바꾸어 소비에도 큰 차이가 없는 자를요, 대체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하이트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그 대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얘는 더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플러스로 하니까 항상 플러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0보다 큰 형태다. 자, 이번에는 요번에 이제 커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커피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항상 프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런 두 가지 재화를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포환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포환제다. 자, 그러면 포환제라 하는데, 자, 이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프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덩달아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대체제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항상 이따가 하겠지만, 계산할 때는 일단은 부호는 무시했다가 나중에, 자,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일 경우는 뭐라고요? 자, 대체제. 마이너스일 경우는요? 보완제 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 풀다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이따 할 겁니다. 뭐냐면, 자,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제와는 맥주고, 주변에 있는 다른 제와는 설탕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은 별 관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이걸 독립제다. 별 관계 없는 제와를요? 독립제다. 그러면 설탕 가격이 올랐다. 그럼 설탕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근데 밤에 맥주 먹는 거랑 관계 있어 없어요? 없죠. 얘는 소비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을 뭘로 하도 항상 0이 됩니다. 이걸요. 자, 이거를 무슨 제라고요? 독립제다. 독립제는 0이 되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카스 맥주가 한 병 있고, 요거는요, 토지가 한 평 있다고 치자. 이렇게. 아니, 아파트라고 치자. 아파트. 자, 카스 맥주 한 병 구입하려고 한 10년이고 20년 돈을 모아야 되나요?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몇천 원 꿀수는 있죠? 요즘 거줄 겁니다. 그래서, 자,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별로 안 걸립니다. 근데, 이놈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10년 이상 돈을 모아야 되죠? 구매자금을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그리고, 자, 카스 맥주 구입하는데, 야, 이거 내가 뭐 사기당할지 모른다. 이런 거 좀 따지나요? 아니면요, 카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고민하나요? 그냥 않겠죠? 그리고 이 카스 맥주 속에 바퀴벌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나요? 별로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막 사먹고 말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공히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이름하여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원래 권리 분석은, 협의의 권리 분석은 법률적 측면만 가지고 따지는데, 자, 넓은 의미에는 뭐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기술적 측면이 있죠? 다 따지는 걸요, 넓은 의미의 권리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한 기법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특징은 1번에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가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2번에 자, 일반 재화와는 달리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수한 방법이 활용된다. 여기서 특수한 방법이 이걸요,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권리 분석.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조금 전에 했을 겁니다. 자, 탄력성은 부동산마다 다른데 그 화살표 한번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등에 비하여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볼게요. 이거는 지울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바다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 자꾸 없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긁어내보세요. 바닷물. 그러면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농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택지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요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이거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 물리적 공급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요만큼이라 치자. 이만큼이다.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건데,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같은 건 새로 만들어 팔 수 있죠. 근데 이 토지는 새로 만들어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항상 그대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거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걸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부증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택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러려고 해서 우리나라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거야? 아니죠. 이 부증성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요걸요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격 수량.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택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좋아졌죠?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걸요 경제적 공급이다 해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의 뭐라고요? 다양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1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직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2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 전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그래서 용도 공급선이 우상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건물은 생산비를 투입하게 되면 층수가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리고 주거용으로 공급하다가 이거를 상업용으로 바꿔서 공급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라든가 경제적 공급도 얼마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3번 볼게요. 건물은 동일한 형태의 건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맞는 겁니다. 4번에 공간성, 위치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공급은 공간의 공급이고 위치의 공급이다. 내가 일단에 땅을 하나 팔았으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할 권리를 파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과 아래에 있는 공간도 다 파는 거 아닙니까? 공간을 팔았다 할 수 있네요. 내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을 팔았다. 그러면 위치가 곧 가치가 될 수 있죠. 특정 위치를 내가 팔았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 공공재는 도로라든가 공원, 교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네들은 건설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도로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 가지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처음 하신 분은 정책론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지 마시고 요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몇 문제 푼 다음에 할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참가하시겠습니다.